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톡토로 여러분, 저희 방학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달 조금 넘는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잘 못 지냈습니다. 왜? 돌아오자마자 왜 잘 못 지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한 달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해낸 것도 있고 하려고 했지만 못한 것들도 있었고 또 선우 씨도 저도 각자 짧게 교토와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빴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둘톡은 4월에 시작했죠. 2022년 4월에 시작해서 매년 4월이 오면 여둘톡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엽니다. 올해도 예고를 드리고 저희가 방학에 들어갔죠. 이름하여 톡토로 투게더 제4회는 2026년 여둘톡의 캠페인이 뭡니까? 똑도로독. 독도로독과 함께 녹도로 투게더로 진행됩니다. 네, 저희가 올해 다 같이 책을 좀 적극적으로 읽어보자는 캠페인 독도로독을 여둘톡에서 알리기도 하고 또 1월부터 매달 녹도로들과 모여서 같이 책 읽는 행사를 오프라인으로도 꾸리고 있잖아요. 1월, 2월, 3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책 읽기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 4월의 독도로 투게더에서는 무려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책을 읽습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장관일 것 같지 않나요? 500명이 모였는데 다 각자 저마다 500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조용한 가운데에 독서 경험을 함께하는 것. 자,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면요. 파주입니다. 파주 지혜의 숲에 있는 다목적 홀에서 열릴 예정인데 원탁에 빙 둘러 앉아서 각자 책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에요. 4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 파주까지 거리가 좀 있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토요일 오후에 좀 소풍 나오듯이 그렇게 여유 있게 출발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소풍 나오듯이 오는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예매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일이죠.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알라딘과 예스24 두 개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평소에 자주 방문하시는 온라인 서점에 가서 예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북토크를 예매를 해보신 분들은 바로 그 방식으로 여둘톡 또는 독도로 투게더를 검색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입니다. 그날 읽을 책을 지참해 오시고요. 혹시나 책을 빠뜨리고 오셨다 하더라도 책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뜨개거리를 가져오셔도 좋겠고 그리고 3시부터 책 읽기는 시작이지만 그 전 2시부터 부스들이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톡토로 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인 페어는 아니고 여둘 애드 사장단들의 부스가 소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책 읽으러 오시지만 그 책 읽는 시간의 앞뒤에는 조금 왁자지껄 즐겁게 여러 부스를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나들이 나오시는 기분으로 가볍게 책 한 권 가지고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182화로 돌아왔는데요. 톡깔 한번 할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2화는 궁극의 루틴 1일 시호일입니다.
아이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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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호일이라는 한자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로 먼저 접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 여둘톡에서는 이 제목으로 최근에 출간된 책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차와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매일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영화는 2018년작이고요. 일본에서 그 원작이 된 책이 나온 것은 그 이전의 일입니다. 원래 제목이 달랐었죠? 영화 제목과 책 원작의 제목은 일일시호일이 맞는데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는 일일시호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른 책이 이미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목으로 책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나왔던 책의 제목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뜻을 풀이하면은 좀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일일시호일과 매일매일 좋은 날은 조금 어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같은 출판사에서 제목을 달리해서 원제와도 같은 일일시호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다시 출간이 된 거죠. 하나 씨는 이 책에 추천사도 썼더라고요. 네, 이 책 띠지에 제가 추천사에 썼던 말 중에 한마디가 쓰여 있어요.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자, 선우 씨 선물입니다. 고마워요. 제가 사실 추천사에다가 그 책의 좋음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저희 집에는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 워낙 책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여두레드 제안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함께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늘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책은 제가 추천사를 쓰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여두레드로 혹시 생각이 있으시냐? 그 이유는 아마도 여둘톡과 이 책이 어울리기도 하고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으니까 우리 톡토로들에게 선물은 하고 싶지만 일일이 사줄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사봐라라는 뜻으로 책 얘기를 길게 해주겠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씨의 추천사가 실려서 이 책이 나왔잖아요. 저희 집에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 보통은 저희가 한 권만 보내주세요 해서 같이 읽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권을 보내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좋아할 만한 분들에게 나누기도 했죠. 저희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추천사 의뢰받는 책들도 많고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여둘톡에서 소개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차에 관한 책이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 씨가 워낙에 차를 좋아하는 다인이니까. 다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차를 매일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분께서 이 책의 이전판인 매일매일 좋은 날을 선물을 해주셔서 저희 집 책장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책을 읽지 못했어요. 읽지 못하는 책은 워낙 많습니다. 뭔가 이 책과의 운때가 그때 맞지 않았던 거지. 그쵸. 제가 차를 매일같이 마시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년? 횟수로 따지면은 7년 차가 된 거죠. 뭔가를 한 6, 7년을 하고 나서 이 책에 추천사 의뢰가 들어와서 차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었더니 저한테도 몇 년 전에 비해서 매일같이 반복했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차는 저의 생활에서는 이제는 루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랬기에 이 책에서 느낀 게 더 다가오기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우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저는 차와 다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반복과 그를 통한 변화의 자각.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왜 어떤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저희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본인이 경험을 하고 나서 들으려고 저희 에피소드를 아껴두시는 톡토로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저희 얘기를 듣고서 읽는다고 해서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책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듣고 책을 읽으셔도 충분히 그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스토리 라인이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라는 것도 생길 수가 없고. 하나 씨가 6년 동안 차를 마셔왔다라고 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모리시타 노리코 씨는 무려 25년 동안 차를 마셨죠. 그리고 지금은 더 길어졌겠죠. 책을 쓰던 시점에서 처음에는 대학생일 때 어머니의 소개로 동네에서 범상치 않은 포스를 지닌 다케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죠. 그분을 소개받아서 사촌과 함께 매주 토요일에 그분의 댁에 가서 다도를 배우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키키키린 배우가 이 다케다 선생님 역할을 했고 노리코 역할은 쿠로키 하루, 그 중세를 찍자에서도 열혈 편집자로 나오는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죠. 저는 키키키린 배우가 다케다 선생님 역할을 맡아서 그 무게감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책을 먼저 읽고 그렸던 다케다 선생님의 이미지는 딱 떠오른 다른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분은 저만 아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을 그리고 안다고 할 수도 없어. 이름도 몰라. 제가 2006년이네.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6년에 엄마와 함께 교토, 오사카, 나라 이쪽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교토를 그렇죠. 하나 씨도 엄마랑 갔다 왔네요. 그때는 패키지 여행이었고 배를 타고 지금 찾아보니까 가고시마가 섬 하나가 아니라 현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를 타고 가고시마로 간다.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 배 안에서 만났던 일본인 노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정갈한 회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그리고 머리가 새하였어요. 근데 그 새하얀 머리를 뒤로 아주 단정하게 고정을 하고 있었고 틀어 올렸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참 어쩜 흰머리가 너무 예쁘다. 너무 깔끔하고 단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영어도 잘하셨고 근데 그분이 옆자리에 있다가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꽤 길게 했어요. 근데 이분의 어투, 인사를 할 때 어떤 뉘앙스, 분위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정말 기품이 있구나. 이 일일시오일 책에 보면은 노리코 씨의 엄마가 그 다케다 씨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인사하는 걸 딱 보니까 뭔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기운 같은 걸 굉장히 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헤어지면서 이제 인사를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었는데 그분의 기억이 여행 내내 가장 강렬했어요. 책에서 묘사되는 이 다케다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봐도 정말 그 대마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를 마실 때 어떤 예법이 있고 그거를 이 선생님이 직접 시연해서 보여줄 때 뭔가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움직임에 모두가 숨을 죽이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몸에서 어떤 동작 자체에 포스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 사람에게 매주 가서 그 앞에서 뭔가를 배우고 내 몸으로 뭘 해봐야 됐을 때 얼마나 긴장됐을까.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
이 노리코 씨가 처음에 엄마가 너 다도를 한번 배워보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아니 한다면 뭐 이탈리아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를 배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도라니 그건 일본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틀에다가 사람을 구겨 넣는 것 같은 20대 초반이니까 좀 더 활동적인 걸 배우고 싶었겠죠. 그런 반감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 자신의 사촌도 배워보면 재밌겠다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을 한 거죠. 이게 25년 그 이상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겠죠. 그치. 이게 정말 만국의 법칙이잖아. 친구 따라 오디션 가면은 친구는 중간에 그만두고 나만 그거 하게 되는 거. 맞아요. 아, 근데 우리가 일본 다도 하면은 저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좀 숨이 막히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노리코 씨도 그런 걸 느꼈죠. 다다미 한 장을 걸어갈 때 그걸 꼭 6걸음으로 걸어서 숨 막혀. 7걸음째 다음 다다미로 넘어가야 된다든가 뭐 물을 뜨는 일종의 국자 같은 것 그런 것을 뜰 때의 높이 따를 때의 높이 그것을 어느 쪽으로 옮겨서 놔야 되는지 어느 손으로 떠야 되고 그리고 차자리를 진행을 할 때 수건을 사용하는데 그 수건을 몇 번을 접어서 어디다 꽂아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촘촘하게 규칙과 예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계속 틀려가면서도 하라고 하고 그걸 너무 까먹으니까 메모를 하려고 했더니 다케다 선생님이 메모를 하지 말고 반복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계속 틀려가면서 당황해가면서 그걸 매주 반복을 하다가 이제 조금 알게 됐나 싶은 마음이 들 때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11월이 되면은 화로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풍로를 썼는데 물을 끓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앞에 앉는 각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다완도 두꺼운 다완을 쓰게 되고 모든 것이 빨리 식어가는 온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겨울의 차, 동절기의 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이제 불도 쬐야 되고 하니까 수치로 하는 대마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봄, 여름에 배웠던 것들 습관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또 혼내죠.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잊어버려라. 그럼 미치겠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얼마 없는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새로 하라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몸에 익혀가고 처음에는 여러 습관의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다음이 뭐더라? 이런 것들이 머리가 너무 핑핑 돌아가면서 몸이 뚝딱거리는 단계가 있었다면 매주 이걸 되풀이하면서 자기 몸에 익혔을 때 정말로 물 흐르듯이 이 동작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에 조용하게 머무르게 되면서 차를 마신다는 게 명상적인 행위인 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머리를 쓰지 마라. 생각을 지우려고 계속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난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머릿속에 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거나 미래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지금의 이 차 한 잔에 너의 존재 자체를 집중해서 쏟아내라 라는 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가르쳐 주고 있는 수십 년에 걸쳐서 그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이건 자전적인 에세이이기 때문에 저자 자체가 주인공이죠. 이 노리코 씨는 2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차를 마시면서 다도를 배우면서 자기 인생에도 여러 사건들이 생깁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 취업도 안 되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이 생기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도를 안 나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젊은 날에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도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더 중요한 일 할 게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렇다고 다도에 안 간다고 해서 일이 잘 되지도 않아. 맞아.
그 시간에 막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인생의 굴곡을 거치고 25년이 지난 지금은 무언가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일수록 더더욱 다도를 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 매주의 반복과 경험이 내 안에 쌓여서 그 순간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효용을 가지기도 하고 그게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지만 심지어 오늘 얘기하려고 두 번째로 또 읽었지만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일본어 이름들은 지금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을 때 다도를 알기 위한 접근보다는 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해요. 책 제일 앞머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는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근데 다도가 아마 바로는 알 수 없는 것에 좋은 예겠죠. 대학생일 때 또 젊은 날에 계속 틀려가면서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알 수 없는 채로 또 처음에는 아주 반감이 가득한 채로 하지만 토요일마다 다도를 배웠던 노리코 씨는 그 수많은 반복 속에 조금씩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근데 제가 어제 선우 씨가 다른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요가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꽃놀이 가서? 그랬나 봐. 그래서 저와 선생님 1대1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좀 다른 환경이었죠. 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몇 명이 다시 들어와서 평소 분위기가 되기는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도 처음이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선생님이 똑같은 멘트로 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달을 잡고 이제 평소 늘 호흡을 시작하는 자세를 만들고 나서 가볍게 눈을 감아라 라고 하고 나서는 그냥 마음이 평소처럼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요가를 할 때 매일매일의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시니까 좀 급하게 갔을 때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지고 또 여름과 겨울에 내 몸과 호흡이 또 다르다는 것도 반복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걸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사바아사나로 끝나죠. 그 형식을 지킴으로 인해서 매번의 내 몸 상태를 비로소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도 매주 토요일에 요가를 하러 가고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노리코 씨 못지않네. 그렇죠. 다도라는 것은 참 작은 세계잖아요. 그 찻잔이라는 것도 일본의 찻잔은 우리나라의 찻잔보다는 더 크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음료의 세계이고 그리고 그 물을 끓여서 따르고 내어주고 마시고 화과자가 나오고 또 옆에 도코노마라고 하는 곳에 족자가 걸려있고 그 꽃도 옆에는 꽂아놓고 꽃도 있고 맛을 음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반복하면 할수록 이 작은 세계에 대한 나의 감각을 연마시켜주는 거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이 책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각에 집중을 하고 감각을 더 예민하게 벼려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좀 멈춰야 될 필요가 있는 이게 우리는 사실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하려 그러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도코노마에도 선생님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계절에 맞는 문구라든가 아니면 상황에 맞는 그런 글씨,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걸어 놓는데 그것 또한 글을 읽고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저 글씨의 어떤 생김새, 저 글씨의 느낌 이런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노리코가 크게 깨닫는 장면이 있죠.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비를 듣는다라는 뜻의 족자가 걸려 있었고 이 다실에서 창을 열어놓고 빗소리가 지붕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다 폭우에 젖어들고 어둑한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르게 습기를 가득 머금은 땅 냄새, 흙 냄새가 풍겨오고 이랬을 때 이 비를 듣는다라는 행위가 바로 내가 지금 빗속에 존재하면서 모든 감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음을 얻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책에서 참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따뜻한 물을 또르륵 따랐을 때랑 차가운 물을 따랐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것. 그런 부분 좀 변태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겠죠. 아, 이런 변화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앞에 졸졸졸 흐르게 만들어둔 물소리라든가 아니면 탄관이 솔바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것. 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죠. 노리코가 시내에 나갔는데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있다가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옆에 꽃병 옆으로 작게 틀어둔 수도꼭지에 물소리를 계속 들었더니 두통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물소리를 계속 예민하게 듣는다는 게 내 몸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렇게 물소리가 이를테면은 여름에 장마철에 내리는 빗소리와 11월에 낙엽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느끼고 있을 때 그 1991년에 내렸던 폭우는 얼마나 대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사건으로 느껴졌던 것은 이 책 중간쯤에 가면 감각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달라지나 하다가 꽃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올 때입니다. 신이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작은 구체성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꽃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요? 여둘톡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 들면 꽃이 좋아진다더니 우리가 진짜 그렇다. 중년이 되었구나.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닌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차를 마시고 물소리에 집중하는 그 감각을 통해서 꽃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에 지금은 또 서울에도 봄이 와서 얼마나 다양한 곳에 꽃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막 바쁘게 회사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인지를 못한 채 계절이 휙휙 지나가기도 하죠. 계절과 계절, 해와 해, 그리고 하루와 하루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라는 것을 이 책을 읽음을 통해서 더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제목이 새삼스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매일매일 좋은 날, 일일 시오일 하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구나. 낙관적이구나. 이렇게 와닿고 그치 매일을 좋은 날이라고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 속에서 좋은 걸 발견해갈 수 있겠지. 이 정도의 온도로 이 말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 매일을 좋은 날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엄청난 어떤 마음의 수련이 필요한 거구나.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라고 다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이 좋은 날이 아니잖아. 우리 그렇죠. 삶도 그렇고 뭐 계절 속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꽃이 피고 날이 되게 좋지만 몇 달 전만 생각해봐도 정말 황량한 겨울 풍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견디고 너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도 좋은 날, 오늘 같은 매일도 좋은 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겨울이 영원하지 않고 봄이 올 것이고 이 추위 속에서 이 메마름 속에서도
생명이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흐름을 알고 있고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 날씨도 그렇듯이 우리 삶 또한 그렇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곤란이 있더라도 이것 역시 지나간다라는 거. 1일 시호일이라고 할 때 시자가 무엇은 곧 무엇이다 라고 하는 평서형보다는 조금 더 단정적인 의미라고 해요. 1일, 하루는 곧 호일, 좋은 날이다. 근데 저희가 다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하려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쿠라 텐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차의 책이라고 하는 책도 좋게 읽었는데 하나 덧붙여 두자면 이 사람은 조선은 원래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딴 소리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네. 그 부분을 언급을 해두어야겠고. 근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일본의 다도라는 것은 도가와 선종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세계관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아서 좋은 날인 게 아니라 이미 하루하루는 좋은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정적인 1일은 곧 좋은 날이다. 그게 그제서야 더 매일매일 좋은 날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리코도 너무 힘든 날들이 있었죠. 지금도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힘든 날이 꼭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날인 게 아니라 이미 하루하루는 호일인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슬플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살아서 세상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순환 속의 일부라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복 중에 하나가 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사와도 다를 게 없죠. 생과 사가 계속 순환하고 반복하는 것이 이 우주이고 그 우주가 하루하루인 거죠. 심오하네요. 저희가 제목을 궁극의 루틴이라고 잡은 것도 저희도 방학이라는 지금은 오히려 이게 1년 중에 이례적인 기간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1년 중에 한두 달 정도는 방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루틴이 되어 있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둘톡을 녹음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기간이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죠. 이 루틴을 우리는 계속 수행할 거고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이 형식 안에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또 이게 여러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우리 삶에 쌓아가겠죠.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죠. 1일 시호일을 읽으면서 저는 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젊은 노리코가 처음 다도에 입문해서 느끼는 것처럼 뭐야 이런 형식 너무 거추장스럽잖아 라고 보게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마침 어떤 책과 만나는 시기에 나의 현실에서의 경험이 그 책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엄마랑 교토 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이 책을 읽고 가고 또 다녀와서 읽고 이러면서 그 시기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토라는 곳이 일본의 아주 오래된 도시고
차를 마신다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그런 곳이고 차 문화가 발달했고 또 제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거기서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고자 하다 보니까 가는 곳들이 차를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지어진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앉아서 느끼게 되는 게 차를 마시는 행위가 우리 삶에 자연을 깊숙이 끌어오기 위한 어떤 장치이구나. 그 형식이구나. 왜냐하면 차라는 것도 자연에서 왔잖아요. 찻잎을 따서 여러 가지 덮거나 말리거나 발효시키거나 그런 공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놀이코는 차를 마실 때 찻잎이 제대로 이제 물에 우러나면서 차가 깨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차를 마실 때는 어떤 차밭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가 정말 어떤 싱그러움 속에서 그걸 간직하고 나에게 와서 물을 통해서 생명이 깨어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걸 또 내 몸 안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환경도 차를 마시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시를 지어놓고 심지어 하나의 방이 아니라 건물 전체 다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옥을 좋은 공간에다가 지어놓고 또 차 마시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정원을 아름답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차를 마실 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화과자, 일본의 전통 디저트 화과자에도 계절의 감각을 담아서 눈으로도 즐기고 맛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내어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인간에게 자연을 갖다 주는 그걸 넘어서서 너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구나. 이런 게 되게 전체적으로 제 몸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교토라는 공간에 있어서. 더더욱 그랬겠죠. 혹시 제가 만났던 그분이 2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다케다 선생님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차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나요? 저 그리고 이르시오리 또 좋았던 게 뭔가를 배워나가는 이야기로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런 장르의 어떤 성장 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5년을 배웠는데 계속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 반복하지만 몸에 익지 않고 계속 어렵고 다케다 선생님은 계속 혼내잖아요. 이제 혼내는 것도 지치는구나. 이게 선생님의 말버릇이잖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 안 늘고 진짜 모르겠고 이걸 10몇 년을 해왔는데 되게 회의감이 든다면서 노리코 씨가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 시점에 선생님이 다사라고 하는데 이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아주 큰 행사를 노리코 씨에게 주관을 맡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차 마시기 전에 이제 식사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전체적인 총괄의 이 행사의 흐름을 자기가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서 차를 내려서 접대하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되게 낱낱의 디테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혀왔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다가 이렇게 흐름을 하나로 꿰는 작업을 해보니까 이거 앞에 이게 들어가 있던 게 그 차를 마시게 되면 이제 속이 쓰리고 카페인이 높으니까 그 전에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음식은 어떤 것들로 짜여졌을 때 더 차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족자를 어떤 걸 걸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 안에서 연결을 시키게 된 거죠. 점이었던 것들이 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이걸 왜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게 늘 불만이고 의문이었는데 노리코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이걸 알아차리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여백을 주었던 거구나. 이런 순간이 참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에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을 때보다 내가 감추어져 있던 커다란 것을 내 스스로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진정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게 너무 좋았고 하나 씨가 요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굉장히 짧은 배움이었지만 1년 동안 도예를 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흙을 만지면서 찻자리에서 지금 이 한 잔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물레 위에 돌아가고 있는 그 흙에 그리고 내 손끝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도예라는 거는 정말 한순간에 만들고 있던 게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힘든 일인데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손끝에 나의 현재를 모으는 그 작업을 했던 시간 그리고 거기를 도예 친구인 김민철 작가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선생님이 관장하는 그 작업실에 그 공간의 기운을 느끼고 받아오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예 선생님께도 이 책을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라고 하나 씨가 썼던 이 책을 선물을 했죠. 근데 참 역설적이죠.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로구나라고 하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동작이 하나하나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가장 자유가 없을 것 같은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인생에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형식을 전부 거부하고 무형식으로 자유롭게 뭔가를 하겠다 했을 때 또 그 안에서 자유를 만나게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한정 어떤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떨쳐 보이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유로움을 정말 잘 느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고루한 거야. 거부해야 될 무언가야. 라는 식으로 내친다고 해서 진정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것도 아닌 거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이 거대한 순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놓여있는 작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놓여있는 하루하루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지만 참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음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작은 찻잔 속에 드넓은 하늘이 비치고 비가 내려 푸른 이파리를 적신다. 하루와 하루, 계절과 계절, 한 해와 다음 해를 지나며 정연한 반복을 통해 이윽고 무한으로 나아가는 물길. 이 거대한 순환 속에 우리의 매일이 있다. 이토록 뒷맛이 깨끗하고 개운한 독서가 대체 얼마만인지. 뭔가 잘 격불한 말차 한 잔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추천사입니다. 와, 여러분 책을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는 이 2018년작 영화도 보세요. 책으로 상상했던 것들이 영화에서 또 아주 적절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시간도 참 좋습니다. 마지막에 끝맺음도 참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서는 책을 먼저 읽으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추천사에 하루와 하루, 계절과 계절, 한 해와 다음 해 다음에 세대와 세대를 꼭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글자 수가 정해져 있었어? 문장의 리듬이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서 뺐는데 저는 다케다 선생님으로부터 노리코 씨로 이어지는 그 세대와 세대 그리고 그것은 한 시대와 시대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어짐도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전수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노리코 씨도 나중에는
다실에 새로 들어온 고등학생을 보면서 자신이 어른이 되어 있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죠. 이런 부분도 참 좋았어요.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듣는다.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바라본다.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몸이 갈라질 듯한 추위를 맛본다. 어떤 날이든 그날을 마음껏 즐긴다. 다도란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오늘을 잘 느끼기 위해 미스티 토로님이 바로 오늘 포착해서 보내주신 새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 소리는 돼지박이 은근 어려운데? 되게 어려워. 돼지박이. 돼지 아니고 돼지박이. 집박이라는 새가 있잖아요. 그 앞에 돼자가 붙은 거예요. 돼가 근데 돼지할 때 돼자가 아니라 한 돼, 두 돼 할 때. 그렇죠. 자, 그리고 돼지박이. 돼지박이고 그리고 중간에 작은 소리로 찌찌찌 하는 소리는 박새 소리라고 합니다. 박새 너무 귀엽잖아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댓글을 읽으려고 댓글창을 딱 열었더니 하리나한 님께서 네. 정주행을 시작하시는지 제 1화 조립식 가족 여기가 원조라면서요를 들으시고 저희가 나이 얘기하는 부분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이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그냥 몇 년생 하면 되지. 아니 87년생, 93년생 이러면 바로 몇 살인지가 나오나요? 하리나님께서는? 몇 년생인지 얘기하고 나면 머릿속으로 한참 계산을 하긴 해야 되죠. 어쨌든 정주행을 시작하고 계시니까 환영합니다. 네, 쿨하시네요, 하리나님. 바질토로님이 175화 정신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편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여둘톡 방학 기간 중에 빼먹은 에피소드들 듣고 있는데 제주 밥 짓는 시간에 어제 다녀간 톡토로는 저인 것 같아요. 크크크. 어제라고 175화에 소개가 된 거죠. 봄날처럼 따뜻하고 맑은 날씨에 다녀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강풍 불고 눈보라 치더라고요. 퇴사 여행으로 다녀와서 사장님의 따스한 손맛 담긴 밥상이 더 꿀맛이었습니다. 제주에 아는 사람 생긴 것 같고 또 가고 싶고 톡토로들이 어디에나 있어서 마음이 참 든든해요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밥 짓는 시간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주에 아는 밥집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톡토로들에게도 그런 든든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181화 인생 비빔밥을 찾아서 편에 맨 마지막에 선우 씨가 연주했던 타이스의 명상곡 글 넣어두었는데 네. 제가 그 편에서 너무 심장이 쫄깃했다. 시작할 때부터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버전은 아니죠. 선우 씨가 리허설할 때에 아주 잘했던 버전을 넣어둔 거라. 아니 그래도 실수가 있긴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있었지. 실제 발표회 때랑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 우린 아마추어잖아. 근데 그 버전 참 좋죠.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181화 맨 마지막에 있는 황선우 작가의 플룻 연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톡토로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선우 작가님이 연주하신 타이스의 명상곡 너무 좋아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작가님들 돌아올 때까지 방학 숙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하셨네요. 알로준님께서 닥터 비빔 얘기하는 순간 두 분 작가님께 외람되지만 그래도 제가 작가님들보다 2살 더 많은 언니 입장에서 이렇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잘들 논다. 너무 잘 놀아서 부러워진 방송이라고나 할까? 두 분 잘 쉬고 곧 또 배워요 하셨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부신 밤님께서도 오늘 초대하신 귀한 게스트 닥터 비빔밥 황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풀떼기를 싫어하는 저희 집 아들들이 어느 날 봄동에 대해서 묻고 궁금해하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이런 대유행이 있었을 줄이야. 이제는 방학을 지나는 동안에 봄동 유행도 사그라들고 봄동 제철도 지나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요. 게다가 10여 년 전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원조라니 봄동은 기간이 짧은데 이후의 유행은 또 뭐가 될런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은 유행이 몰아치는 분위기라 자칫하다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가 알고 나면 유행이 끝 무렵이더라고요. 다음에도 먹자랄 게스트 황 박사님 초청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짜 그러고 보면 두쫑쿠 유행도 지나가고 근데 유행이 지나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 먹기가 좀 쉬워져서 저 얼마 전에도 두쫑쿠 사 먹었잖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유행이 휘몰아치고 나면은 살아남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탕후루는 완전 사라졌어. 그치. 채로 거른 듯이 어떤 것은 스테디셀러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꼭 음식 퀄리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풍뎅톡토로님께서 정월대보름의 비빔밥 에피소드라니 우연인가요? 아님 언니들의 치밀한 작전이었나요? 저녁에 엄마가 12첩 나물과 영양찰밥 사오셔서 나물 하나하나 맛보면서 감탄한 뒤에 슥슥 비벼 먹었어요. 언니들도 톡토로들도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드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4월 25일에 독도로 투게더를 대규모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팟캐스트의 하일류 나트륨님의 댓글을 읽어볼게요. 두 번째 독도로독 책 모임 모집하면서 두 분이 이번 모임에서는 독서자로서의 경험을 온전히 누리고 싶기 때문에 사인 요청 같은 건 자제해달라고 언급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첫 책 모임 때 일부러 멀리서 시간 내서 온 톡토로들까지 전원 노쇼 없이 참석한 이례적인 결과는 책 모임 자체의 기획력보단 두 분을 직접 만나 같은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그런 팬의 마음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열면서 팬 서비스만 도려내는 요청이 어쩐지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는요. 너무 하찮고 사소한 이유죠. 대부분 공감도 못할 테고요. 저도 제 일상이 된 여둘톡을 하차하게 된 이유가 고작 이거라니 싶어서 의아해요. 다만 그 이후로 두 분의 성숙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의 울림이 예전 같지 않게 다가왔어요. 애정하는 프로라서 제 마음속 영원히 5점짜리 팟캐스트지만 갑작스럽게 탈덕하게 된 후기를 기록하고 싶어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별 5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많은 경우에 그 맨 마지막에도 보면 탈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질 문화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지만 저희를 덕질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대등한 저희가 발화하고 톡토로 여러분들은 청취를 하시는 입장이지만 댓글이나 사연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모여서 책을 읽을 때도 우리와 함께 책 읽기를 경험해 봐라가 아니라 우리가 책 읽기 모임을 여니 오기에 편안한 조건인 분들은 같이 와서 함께 읽어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도로독 모임에 와서 독서에 몰입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저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톡토로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책에 더 흠뻑 빠져보자라는 얘기고 저희와 함께 책을 읽는 경험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저희가 사인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톡토로들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둘톡이라는 이 방송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것을 톡토로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일방향이기보다는 같이 이 방송을 꾸려가는 톡토로들의 역할이 훨씬 더 어떤 능동적인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 탈덕하신 톡토로님 이제 톡토로가 아니게 되셨네요. 한 번 톡토로는 계속 톡토로인 게 아닌 거구나. 네, 본인이 너무나 선언을 하셨으니까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좀 서로의 이상이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K-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돌이나 여러 이름난 사람들을 이른바 덕질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랑받는 게 본인들의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팬 서비스가 일의 일환이에요. 근데 저희는 글 쓰고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고 팬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팬들의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사랑받을 만한 외모를 가꾸고 팬들에게 언제나 활짝 웃어주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덕질의 시선으로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본인에게 손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톡토로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톡토로들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겁니다. 사랑받기만 하는 건 너무 수동적이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저희가 마구 달려가겠습니다. 톡토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인을 못 해드리는 건 사실은 저희가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인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쫄려요, 저희도. 그쵸.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퇴근을 못 하시고 그런 상황도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말씀인데 저희의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이번 독도로 투게더에서도 저희가 사인을 해드리면은 어떤 분은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안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인회를 따로 갖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도 미리 공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사인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초등 톡토로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톡토로입니다. 저는 오늘 손여름 장군님 사진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손여름 장군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은 지 석 달 된 얼마 안 된 톡토로지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여둘톡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오늘 여둘톡을 들으면서 꼭 댓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여둘톡 세계관 안에서 손여름 장군님, 이자람 장군님은 공식 장군님들입니다. 첫 댓글을 다신 거잖아요. 초등 톡토로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팟빵에도 마포톡토로님의 아이디로 따님이시죠. 키링토로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키링토로예요. 계약해요. 이제 초3이 됩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3학년 생활 어떻게 1학기를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계약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계약했어요. 키링토로님. 같은 처지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제보를 보고 에피소드 설명란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작가님, 흥건은 아욱이 아니라 아위라는 식물이에요. 그 오신채 얘기를 할 때 이게 아욱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욱이 아니라 아위라고 합니다. 사찰 음식 공부하는 학생인데 듣던 중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 답글 남깁니다. 오늘도 유쾌하게 잘 듣고 갑니다 하셨어요. 네,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정정을 했는데 방송으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메일 읽어볼게요. 뒤늦은 화장실 청소 사연입니다. 180화 콧노래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기 편을 듣고 보내주신 거겠죠? 저희 방학 중에 온 메일입니다. 항상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시는 천사 아빠 토로입니다. 제철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제철 사연도 중요한 걸 미처 몰랐네요. 지난번 화장실 청소 에피소드 듣고 사연 보내야겠다고 하다가 조금 늑장 부렸더니 바로 그 다음 편에서 방학이라니요. 망연자실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뒤늦게라도 어차피 사연 소개되려고 보내냐? 누나들한테 수다 떨고 싶어서 보내지라는 마음으로 메일 남깁니다. 저도 저만의 화장실 청소 팁이 있습니다.
화장실 구석구석에 벽면과 벽면,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마다, 벽과 바닥 타일 줄눈마다 검은 물때인지 물곰팡이인지가 자리 잡은 걸 해결한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아마 집 보일러가 매우 좋은 게 아니라면 뜨신 물 틀면 한동안 찬물이 나오다가 따뜻한 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사이 버리는 찬물이 아깝더라고요. 군대에서 구두솔로 화장실 청소하던 기억이 나서 시도해봤습니다. 효과 좋더라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신이 나서 따뜻한 물이 나와도 계속 박박 문지르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 집 가스비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샤워 오늘만 할 거 아니니까요. 물이 따뜻해졌다 싶으면 바로 샤워를 시작합니다. 내일 샤워할 때 오늘 중단한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 화장실 전체를 한 바퀴 다 돌게 됩니다. 우리 다들 화장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한 바퀴 다 돌아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새 처음 시작한 곳은 다시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점점 할 게 줄어들어서 금방 한 바퀴 돌게 되고 그만큼 점점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요. 세면대나 변기 같은 곳을 청소할 엄두도 나게 됩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문득 발가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벽에 바닥에 솔질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매우 남사스럽게 느껴지는 현타의 순간이 오기도 한다는 건데요. 뭐 어때요? 어차피 보는 사람 없는데 잠깐만 이겨내면 돼요. 처음엔 구두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트에서 파는 청소용 솔과 다 쓴 칫솔을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네요. 글이 너무 생생해서 같이 상상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PT 선생님 트레토로님도 그분도 청소의 진심이죠. 정말 못지않게 청소 왕이거든요. 화장실 청소편을 들으시고 본인의 팁도 짧게 하나 전수해 주셨어요. 샴푸를 하고 나서 린스를 하지 않습니까? 트리트먼트. 린스 또는 트리트먼트. 그 과정에서 샴푸가 아닌 린스나 트리트먼트여야 가능하다는데 어차피 손에 머리에 이걸 문지르기 위해서 손에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샤워하고 있는 벽면을 문지르래요. 그러면 거기 그 성분 안에 그 물때와 단백질 같은 것을 녹여내는 청소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트리트먼트에? 손을 이렇게 벽에다가 문지르고 나서 물을 뿌려서 그걸 씻어내면은 깨끗해져? 깨끗해지고 코팅이 된대요. 코팅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성분이? 아니야. 영양 성분 아니야? 깨끗해진대요. 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님들이 많았구나. 나는 그런 비빔밥 세계가 박사밖에 몰랐네. 먹는 것만 연구해 와서 몰랐네. 아니, 비빔밥 박사는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아, 사람이. 정말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청소 연구원 여러분. 자, 저는 또 신나는 비빔밥 사연 하나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줄라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미국 몬테나주 시골 미줄라에서 한국 요리 수업을 하고 있는 줄라토로입니다. 저는 2010년에 처음 미국에 왔어요. 어느 날 미국 친구들이 김치 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엄마가 만든 김치를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인이면 당연히 케이팝 안무 댄스를 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엄마 옆에서 김치 담그는 걸 늘 봐왔으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일단 알겠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정확히 어떤 재료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마늘이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이거 얼마나 넣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적당히. 저는 지금도 요리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요리가 그렇잖아요. 맛보고 부족하면 더 넣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아서 양념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느껴보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김장하러 갔을 때도 김용인 김장 마스터님께서도 똑같이 취하셨던 그런 방법이죠. 먹어보고 싱거우면 양념을 더하고 짜면 재료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저의 한국 음식 수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입니다. 불고기 만드는 법도 배우고 비빔밥도 만들 수 있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미국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음식이기도 하고요. 참, 덮밥과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비빔장을 떠올렸어요. 덮밥은 따로 양념장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고 비빔밥은 간장이나 고추장 베이스에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되게 정확한 통찰이시네요. 저에게 비빔밥은 고등학교 시절의 특별한 기억이기도 해요. 고3 때부터 급식을 시작해서 그전에는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고1 때 저희 반 교실 뒤에는 큰 양푼과 고추장, 고추장 참기름이 항상 있었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 각자의 도시락을 열고 그걸 한데 모아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듬뿍 넣고 참기름을 쭉 둘러 다 같이 비벼 먹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제 학창시절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빔밥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고 있어요.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건강한 봄 보내세요. 미줄라에서 줄라토로 드림. 와, 줄라토로님께 비빔밥 수업을 들은 미국 사람들은 야, 한국에는 뒤쪽에 참기름과 양푼과 고추장이 항상 있다며 교실에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특수한 환경이죠. 너무 박력 넘치는 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실인지 한밭집인지 알 수 없는. 아니, 저도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했으면 고등학교 때 훨씬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중국인 톡토로 중토로입니다. 라시면서 한국 출장 가면 일이랑 올리브영 대리 구매 말고도 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친 후에도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둘톡을 듣기 시작한 지 벌써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메일을 보내고 싶었지만 항상 머릿속으로만 쓰고 끝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메일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번 서울 출장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출장 기간이라 서울에 가기 전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여러 가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서울을 떠나기 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가게에서 친절한 답변을 받았고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한국과 조금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이어폰 속에서만 듣던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레플의 사장님의 쪽지를 보기 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글씨가 있는 줄 몰랐어요. 레터 프롬 레몬을 말씀하시는 거죠? 글씨 참 예쁘시죠? 스튜디오 토림 팀워크는 색깔부터 크기까지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며 상상했던 모습과는 하나도 같지 않았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딱 차를 우리기에 알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희의 설명력이 좀 떨어졌나요? 한 번도 제가 쑥향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마셔보고 완전히 반해버렸답니다. 이건 맥파이 앤 타이거의 쑥차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중고 서점에서 아무튼 리코더를 발견했을 때는 책의 크기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반년 전 부산 여행에서 언니들이 추천해준 부산 F1963에서 빅토리노트를 보고 크기에 놀랐던 것처럼요. 빅토리노트는 커서 놀라셨을 테고 아무튼 리코더는 작아서 놀라셨겠죠? 반년 전 부산에서 사온 책들은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뜨뜨르뜨하며 보내는 바람에 8살밖에 다 읽지 못해서 이번에는 꼭 책을 사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숙소 근처 중고서점 재고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나서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반년 전 부산 여행은 언니들의 추천으로 코스를 정해서 다녀왔고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 메일 역시 예상대로 머릿속에서만 쓰고 끝나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와,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이 중토로님, 한국 와서 쇼핑하신 리스트가 진짜 엄청 알차네요. 흰옥의 스프레이랑 핸드워시와 핸드크림도 사셨고요.
동구밭에 트리트먼트 사셨고 어포티각도 사셨고 즐거운 어른 책이랑 조승리 작가님 책, 최지은 작가님 책, 하미나 작가님 책. 미국의 옷도 아무튼 리코더 뭐 너무 알차게 구매를 해가셨네요. 레프레도 와, 옆에 있네요. 대단하다. 한 멋집니다. 보따리 지고 가셨겠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어도 정말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시고요. 재밌는 메일 감사합니다. 저희 언제 이런 컨텐츠도 해보면 좋겠어요. 한국 출장 왔을 때 일이랑 올리브영 말고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해외에서 여행 오는 톡토로들을 위한 저희의 추천 장소? 해외 톡토로들의 한국 방문 인증 코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중국에서 중토로님이 메일 주셨는데요. 일본에서 오사카 토로님도 메일을 주셨습니다. 하나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사카 토로입니다. 한국어를 공부 중인데 아직 혼자서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서 파파고를 사용해 메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방송을 듣는 톡토로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의 저서 말하기를 읽고 메시지를 쓰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 책 안에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은 모두 잊어버려도 듣는 시간만큼은 오직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음악처럼 목소리를 즐겨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은 없다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읽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여둘톡이 음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던 시절부터 여둘톡을 즐겨 들어왔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냐면 우선 저보다 윗세대 여성들의 즐거운 대화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의 대화 템포와 목소리, 한국어의 음향과 리듬, 흐름이 저는 좋았고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귀에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음악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듣고 있었고 산책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말 스포티파이의 연말 결산에서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팟캐스트의 여둘톡이 기록되었습니다. 우와. 저는 여러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듣기 때문에 일본어나 영어로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1위가 된 것은 저에게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청취 1위를 기록하고 나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제가 얼마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들었는지 예를 들면 톡토로, 여둘톡의 청취자를 의미하는 단어죠. 톡토로가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의미가 궁금해져서 톡토로 한국어 의미라고 일본어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지브리 애니메이션인 이웃집 토토로의 한국어 제목이 검색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한국인 친구가 알려줘서 처음으로 이 말이 프로그램 청취자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저 자신도 이미 톡토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이 프로그램이 휴방일 때는 방송이 쉬는 방학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을 전혀 듣지 못해 프로그램이 종료된 줄 알고 혼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슬퍼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아마도 뜻을 듣고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방송 내용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181화에서 프로그램을 한 달 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조금씩 제 한국어 실력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어를 하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어학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여둘톡을 교재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와. 저는 그 050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050이라고 해주셨네요. 이 한국어 응용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050 시간도 매우 좋아합니다. 만약 이 편지가 읽히게 된다면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언니 항상 감사합니다. 같이 050 하시는 그 한국인 친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에게 음악과 같은 두 분의 대화가 언젠가 확실히 가사를 곁들여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두 분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사카 토로. 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가사가 안 들리는 음악을 듣고 있는 개념이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메일이고, 오사카 토로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3월 초에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요때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엄마랑 교토 여행 가서 맞아요. 오사카를 들러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가 재밌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메일 감사합니다. 저희 방학 동안에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연을 보내주신 톡토로 여러분, 덕분에 계약해서 읽을 거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방학을 누리고 계실 작가님들께 메일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연희동에 살고 있는 톡토로입니다. 작가님들 방학 즐겁게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 일찍 아이들 둘을 등원시키는데 화요일이면 차에 타자마자 여둘톡을 틀곤 했어요. 저희 아이들도 톡가를 아주 좋아해요. 언니들이 이번화 주제를 말하기 시작하면 나온다 하면서 즐거워한답니다. 사실 어른 톡토로들은 톡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저희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톡가를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 도착할 즈음이라 톡갈의 기운으로 기분 좋게 안녕 손 흔들고 헤어지지요. 어제 차에 탄 아이가 여둘톡 안 듣냐고 묻기에 여둘톡이 방학이라고 하니 아쉬워했어요. 그치만 여둘톡 이모들도 쉬어야 하지 않겠어? 하니 끄덕끄덕 그렇다고 합니다. 여둘톡 1화를 처음 듣던 날이 생생해요. 저는 그때 당시 4살이던 아이와 서울역 플랫폼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기차를 무지 좋아했거든요.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면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지나가는 기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저녁 먹을 즈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뭐 들을 게 없나 팟빵을 뒤적거리다가 여둘톡을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서울역 나들이는 저에게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아이가 기차를 보느라 집중해서 저한테 말을 안 걸었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들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요. 아이가 어릴 때 저는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하나 작가님의 책이라웃을 들으며 경의선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쌓여있는 책이라웃 에피소드가 많아서 든든한 마음으로 산책 시간을 기다렸어요. 육아를 하며 자존감도 삶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도 모두 박살이 나 있을 때였기에 저는 그 산책 시간만을 간절하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유아차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김원영 작가님과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편은 정말 명작이었죠. 그렇게 걷고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작가님이 책이라웃에서 하차하시면서 정말 슬펐는데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오시다니 저는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우 작가님까지 함께였기에 더 기뻤어요. 작가님들 목소리를 들으며 키운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했고 서울역 플랫폼에 앉아있을 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복직을 해서 정신없는 워킹맘 생활을 했어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퇴근한 어느 날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둘러싸인 이 집에 제가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할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억울해졌어요. 남편은 엄청난 맥시멀리스트라 어쩔 수 없이 물음표 자기 물건들을 쌓아놓을 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얄밉다. 맥시멀리스트 당사자로서 좀 얄밉네요. 우리 선우 씨는 이런 방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에 저는 신혼 때 샀던 침대를 기어코 내다버리며 넓어진 안방에 내 책장과 책상을 놓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방이 생겼으니 잠도 각자 자자고 했어요. 세상에, 저는 제가 잠을 깊게 못 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남편 없이 혼자 자니까 침대가 없는데도 알람을 못 듣고 자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책상과 책장을 구입할 차례. 저는 당연히 여두레드에 나왔던 카밍그라운드를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가구를 이렇게 주문 제작해 본 적도 없고 제 예산에 비해 가격대도 있는 편이라서 한 달을 넘게 망설이다가 결국 주문을 했어요. 한 달 가까이 기다려 드디어 오늘 두 목수님께서 저희 집에 책상과 책장을 배달해 주셨답니다. 와. 안방에 책상과 책장이 들어온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책을 책장에 싹 정리해서 넣고 카밍의 책상에 앉아 쿠키를 먹으면서 작가님들께 메일을 쓰고 있어요. 정말이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도 부드러운 가구들이에요.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읽고 쓰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육아를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있다고 느낄 때는 내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누워 내일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 괜찮겠다고 느끼는 날들은 너무나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책상에 앉아서 내일을 그리고 저의 내일을 그려가는데 지도가 되어줄 책들을 책장에 쌓아갈 거예요.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작가님들의 글을 읽으며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동안에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조금씩 자란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작가님들에게 일상을 빚지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메일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메일이라서 다행이에요. 이 구절을 쓰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한강에서 피크닉하기 딱 좋을 따사로운 봄날에 다시 만나요. 저도 눈물이 핑 도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러게요. 방에 나의 책상과 나의 책장을 갖게 된 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육아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고 아마 이제 점점 더 아이들이 성장해서 말도 통하고 조금씩 엄마 손이 덜 가고 독립하는 그런 시간이 곧 찾아오겠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연희동 톡토로님의 성장을 이제 지켜봐야 될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서 육아할 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런 사연을 읽으면 저희도 육아라고 하는 이 어렵고도 훌륭한 일에 살짝 동참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들거든요. 그게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부드럽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카밍그라운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늘 그러네. 동지의식이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연결돼 있네. 저희가 비록 육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또 톡가를 좀 까불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잠시 웃을 시간을 줬다면 이 이모들은 흐뭇하겠어요. 나온다. 귀여워. 방학 동안 이렇게 도착한 톡토로들의 메일을 읽어봤고요. 방학 때 놀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돌아와서 톡토로들 만나니까 뭔가 반갑고 좋은 에너지가 또 차오르네요. 맞아요.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또 저희의 소중한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왔구나 싶어서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어서 다음 주를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죠. 183화 주제는 무려 라면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쩝쩝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토로들의 가장 좋아하는 라면과 특별한 레시피 있으시다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쵸? 라면도 아이스크림만큼이나 진짜 취향 갈리지 않나요? 맞아요. 얘기거리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좋아하는 라면 이야기, 톡토로들의 또 라면 이야기 다음 주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최애 라면과 나의 특별 레시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과 메일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82화는 궁극의 루틴 1일 시호일이었습니다.
모리시타 노리코 작가의 책 1일 15일에 대한 여둘 애들을 겸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닥터 라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